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은 시장점검에 앞서서 같이 투자를 해 오시던 모 투자자분께서 이제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건강이 악화가 돼 가지고 좀 회복이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하십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물론 이제 계속 아프고 살아 계신 것보다는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게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참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들 연명 치료하고 치매 걸려서 고통받고 이런 분들 보면 '안락사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마음으로는 되게 가까운, 사실 뭐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가깝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되니까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그래서 이게 또 안락사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이 짧은 거였구나. 또 반성을 해 봅니다. 네. 오늘은 시장 점검에 앞서서 왜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한국 증시를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경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의 어떤 모델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쪽을 보면, 전기에서 프랑스가 원전이 70%입니다. 네,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가장 모범적인 게 프랑스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15년 만에 프랑스 원자로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크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80년을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 40년 정도가 수명이고 20년 이렇게 연장해서 통상 80년을 쓰는데 15년 만에 크랙이 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동률을 60%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끔찍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모델이 조금 애매하게 돼 버렸습니다. 원전 자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영국이나 독일처럼 친환경에 성공했다, 이런 국가들이 어떤 상태냐면 친환경 발전의 비중이 45% 정도 됩니다. 이 두 나라는. 굉장히 괜찮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친환경 발전은 가널성이 문제입니다. 이 가널성 때문에 친환경 발전이 되는 날은 전기가 한 50원 정도 합니다. 킬로와트당.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 1,500원 정도, 3,000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그러면 이제 이게 독일처럼 극단적인 경우고 영국 같은 경우는 한 900원 정도 하는데 밤에. 문제가 이제 전기차 보급을 하니까 밤에 이걸로 충전해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휘발유보다 비싸니까 전기차가 유럽에서는 잘 안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전기를 수출을 하던 프랑스가 120원 정도의 킬로와트당 전기 수출을 했는데 이 크랙이 가면서 가동률을 낮추니까 자국에 쓸 전기도 모자라게 됐습니다. 독일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되면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를 보기로 했는데 전기를 어디 가까운 데 끌어 쓸 수도 없다. 친환경 발전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원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 폐쇄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결국 또 LNG 발전을 돌려야 되고 가스값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해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고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데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투자 포인트로 본다면 확률이 높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하나.
이런 고급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 무당처럼 이거 오른다 이런 거 말고 확실한 이런 돌아가는 상황에서 근거를 보고 이 정도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예. 제가 생각해도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포인트가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투자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예, 뭐냐면, 자, 독일이 프랑스에서 120개 킬로와트당 120원에 공급을 받다가 이제 끊겼습니다. 그럼 다른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체코가 지금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제 자기 원전 안 한다 했으니까, 그럼 체코가 원전을 짓고 있고, 이 원전이 이제 한국에 원전을 짓게 되면 한국 원전의 원가가 60원입니다. 프랑스 원전은 100원 정도 됩니다, 원가가. 그래서 한 20원 정도 마진을 붙였고, 이 체코는 60원 마진을 붙일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독일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 폴란드나 체코 같은 국가들이 원전 발주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싸게 전기를 생산하는 게 돈이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예, 거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요거 외에 이제 그러면 한국이 왜 모범이냐라고 보면, 예, 한국이 왜 모범이냐라는 부분, 그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이 모범인 것은, 예, 골고루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전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심야 전기가 쌉니다. 심야에 전기 안 쓸 때 전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없는 시기에 이제 태양광이 조금 보완을 하는데, 한창 전력 사용량이 많을 때 태양광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력 사용량은 전기차 충전보다는 공장 가동, 뭐 전기로라든지 이런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산업이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기 쓰는 시간에는 태양광으로 보완이 되고, 전기가 부족하면 LNG 때우고 석탄 때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갈 게 원전 비중을 늘리고 태양광 비중을 늘리게 되면 얘네들 안 써도 된다. 근데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앞으로 석유도 안 써도 된다. 안 쓰지는 않지만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에너지의 소비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전기 생산해서 전기차를 굴리는 거, 그리고 국내 산업에서 전력 소모가 큰 시점에 태양광 투자로 쓰는 시간에 전력 공급을 하는 거,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전기차 충전을 하는 거, 요게 구조적으로 어떤 뭐 표현하자면 아다리가 맞아서,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선진국이다. 이제 그러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한국 전력의 적자인데 그건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유럽 쪽에 이제 독일이 가스 사용량이 또 늘어나서 천연가스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국 전력이 전기 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S&P도 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전력 구매 가격에서 S&P 상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전력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가 3개 나옵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전기, 원전, 그리고 전기. 그러면 또 더 나아가면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랑 연관이 있으니까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세 종목이 어떻게 지금까지 재미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괜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두산에너빌리티는 한 2만 원 가까이 가서 떨어졌는데, 예상되던 세기형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되던 흐름입니다. 세기형 패턴이란 건 이 파장이 커져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게 가격적으로도 괜찮고 뭐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전 수주를 한다고 뭐 주가가 오르겠느냐? 맞습니다. 그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이든 자기들이 사던 주식
계속 관리를 사지 않으면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당장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수주권에 대한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나 체코 같은 데서. 예, 이 부분에 항상 그렇지만 또 시장 관심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예, 한국가스공사도 주가가 완전 바닥입니다. 미수금 문제도 있고 엉망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하락한 가격을 반영을 하게 되면서 지금 S&P가 13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조 자체가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으로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그 미수금을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진 부분 때문에 미수금 회수로 가격을 어느 정도 높여서 받게 된다면 충분히 그것도 만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연간 2조 원 정도의 실적을 예상을 하게 되는데 미수금 문제가 해결한 상태에서 연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나는 회사에 시가총액 2조 5천억밖에 안 된다. 이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여기서 투자 포인트 하나 찾으시면 되고 가격이 싸다는 건 아주 호재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예, 한국전력도 개인적인 생각은 2만 원 이하면 괜찮을 거가 어떤 경우든 예, 뭐 망하냐 그러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독점 기업이고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고 국내 뭐 송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한국전력이 민영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최소 10만 원 이상 갈 겁니다. 왜? 전기요금 올릴 거야. 태양광 전기 비싸. 나 안 사. 안 사줄 거야. 원전만 살 거야. 원전만 늘릴 거야. 이런 이제 효율적인 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도 할 거고 그리고 S&P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적자가 생각보다 빨리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전력의 흑자 전환은 2분기다. 근데 보통 제가 보는 게 좀 빠르기 때문에 한 3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혼자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자 경제적 자유인이 되면 자랑할 때가 있어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1000분 정도 될 겁니다. 이 보시는 분들이 이 1000분 중에서 한 분이 나 어떤 종목 사가지고 한 15배 올라가지고 경제적 자유인이 됐습니다. 메롱 뭐 이런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 왜? 자랑값을 안 내니까 돈 자랑하려면 돈 자랑하는 값을 내야 됩니다. 맛있는 걸 사든 예, 그런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제가 그 어제 설명드린 그런 사업들을 붙여가지고 된다. 이렇게 되면 다 같이 돈을 벌게 되고 경제적 자유인이 됩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한번 정모도 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정모 됐을 때 자랑하는 값을 내야 되는 거랑 다 같이 벌어가지고 정말 이번에 수익 나가지고 그동안 고통받던 게 싹 없어졌어요.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아니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냐? 그게 가능할 것 같냐?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거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예, 상장사하고 제휴를 하게 되면 한 20억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실패해도 이 정도 날리는데 우리 전체로 본다면 뭐 큰 손실은 아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손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마이너스 한 10%짜리 정도 될 텐데 잘 되면 예, 잘 되면 20억 넣어가지고 물론 20억 넣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설비에 필요한 자금이 20억밖에 안 들어갔고 나머지 우리 투자금들이 재무구조 개선에 쓰이고 그 상태에서 주가가 아주 한 100배 정도 올라갔다. 예, 근데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억이 됐습니다. 이런 게 진짜 아닐까 싶은데. 예, 어쨌든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이건 리스크 자체를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네. 이 삶의 비밀 돈이 많으면 분명 좋습니다. 불편하지도 않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나 돈 있으면 꼭 해외여행 한번 가봐야지. 이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6개월 정도 해외에 살다 오고 싶다. 돈만 많으면. 이런 분들 6개월 살다 오고 나면 시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영신금속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신금속 YM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우리가 비판적으로 한번 보자면 주가 변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잘 해결하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뭔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대응 종료할게요. 나 이제 이 종목 신경 안 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진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 모릅니다. 설사 이 종목 이제 전 매도하고 별로예요 라고 했다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 친구가 팔면 오르던데 난 한번 보유를 해봐야지. 예, 이런 이제 어떤 우리가 개별적인 다양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생기더라도 누군가는 살아남게 되는. 예. 그런데 이런 다양성이 없었을 때 예전에 우리가 AMI처럼 한번 제대로 어져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사실 급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제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YM 주가가 한 4,500원 정도 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별로예요 했는데 이제 나 신경 안 쓸 거예요 했지만 저건 뭐 맨날 틀리지. 그리고 뭐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급하게 팔 이유가 있나 등등 해가지고 천천히 돼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만 얘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작은 종목을 다루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이 대응이 아쉽다라는 거. 왜냐면 제가 그동안 설명드린 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이제 가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앞에 뻥이 아니었고 뭐 주식을 매수하시라고 자극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저는 얼마 이상 사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상태에서 물론 이제 수익 중이니까 그냥 챙기고 물론 좋습니다만 그게 과연 말하자 말자여야 했었나 하는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예.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정말 참 너무 이거는 속상한 일인데 뭐냐면 한창 이제 부동산이 좋았습니다. 부동산이 좋고 예를 들면 뭐 주변 시세가 3,500만 원이다. 평당. 근데 평당 2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는 사업지에
예, 토지 자급이 한 93% 정도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넣으면 사업이 진행이 된다. 누가 봐도 이게 당시에 금리가 0.5%였고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 2021년 말. 근데 요 돈을 넣고 회수하는 투자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있다가 원금을 찾고, 예, 그리고 뭐 이때 앞에 돈을 받으면 한 50% 정도 주고, 뒤에 받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주고, 한 3년 후에 받으면 뭐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2021년 말인데 연준이 2022년 말 정도는 돼야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니지. 2020년 말에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20년 말에 투자를 한 게 맞나? 2021년이구나. 지금 기간도 헷갈리는데, 2023년이고, 1년 6개월이 2022년 말이었으니까, 아니네. 2020년 말.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2020년 말이고. 그런데 1년이 걸리니까 1년 지나도 2021년 말입니다. 사실 이 투자는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리도 굉장히 좋았고 더블 역세권이었고 심지어 평당 3,500만 원짜리 아파트보다 역의 접근성도 좋았고 토지 작업도 거의 다 됐었고 이게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항상 제가 보지만 욕심을 부리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정대로면 2021년 말에 사업이 이제 진행이 돼서 원금을 받고 2024년에 분양을 하게 되는. 물론 이제 예정대로 돼서 원금 회수했다면 2024년 분양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2021년 말에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건축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게 한 7개월을 끌어버렸습니다. 근데 건축법 개정을 해도 그냥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되는 건데 이 건축법 개정이라는 게 용적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아파트를 한 20세대 정도? 아니 20세대가 맞나? 50세대 정도 되네. 50세대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용적률 이 건축법 개정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시간 끌면 오히려 분양가가 더 올라갈 기세였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도하는 쪽에서 7개월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기다릴수록 더 좋아지는데. 그리고 아파트 50세대 그냥 여기서 마진이 한 200억 정도 추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을 더 번다고 해서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게 좀 아쉽고 근데 사실 저도 뭐 이거 놔두면 더 오를 것 같은데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7개월이 연장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니 뭐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시공비가 보자 제가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평당 380 그리고 PF 금리가 한 4% 정도 됐었고 그리고 또 토지비는 작업이 다 끝났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시간을 끄는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시공비가 600이 돼버리고 8%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업성이 확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이제 주변에 3,500 하던 데가 2,600 정도로 또 시세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올라가니까 2,000에 분양할 수 있던 게 이 가격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분양이 되겠냐 사업이 이게 정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좋을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담보는 충분히 잡아놨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마무리 올라 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회사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급하지만 않으면 다 좋은 가격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게 저렇게 돼 버리면서 절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게 '실패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투자가 묶여 버렸습니다. 근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우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 제가 잡을 수 있는 온갖 담보 같은 거 다 잡아 놨습니다. 뭐 근저당 설정 이 토지 안에 한 40% 정도 아예 소유권이 이전이 돼 있는데 요거 근저당 다 잡아 놓고 예 그리고 다른 사업지의 수익도 근저당을 잡아 놨는데 요걸로 이제 원금에 손상은 안 가지만 아까운 시간이 한 2-3년 흘러버리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이 짜치다 보니까 예 제가 뭐 빚쟁이처럼 돼 가지고 예 투자하신 분들은 날짜가 뭐 한참 지났으니까 당연히 그 용처가 있으실 거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그런 일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그 용처가 있으신 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또 먼저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뭐 '제 돈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 예 그리고 또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없어요. 주식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아니 있었으면 제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봤을지 손실을 봤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 말까지는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그럼 작년 말까지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였고 요거니까 요 구간이니까 차라리 1년 반 동안 돈을 못 받은 게 오히려 나은 거였고 그때 동안 주식 투자해서 날린 것보다는 제가 다른 분들께 뭐 변제 열심히 해 드리고 그리고 그 돈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 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좋은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뭐 넉넉하게 한다 그러면 좋은 업체 찾아 가지고 그 업체한테 잘 맡기고 그 업체가 잘 마무리하고 예 그렇게 쉽게 갔을 건데 안 되다 보니까 직접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태양광 시공 관련 사업을 하게 됐는데 뭐 제가 자신하는데 아마 지금의 시스템이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이 아마 최소 경남에서는 1 등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전국에서도 2 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위는 솔라스 에너지고 2 위이지 않을까. 예. 왜냐면 이제 구조가 굉장히 담백하고 완벽하고 또 속도감 있게 일이 진행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넉넉한 상태 주머니가 넉넉한 상태에서 이 사업들을 했다면 지금 굉장히 비용 구조가 널널하게 잡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고 잘 만들 수 있게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권해 드리는 거고 예 그게 그런 구조로 가면 또 일시적으로 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S&P가 떨어진다든지 해서 예 장기적으로 이제 독일이 44% 45% 이런 재생 에너지 비율을 갖고 있는데 아리백을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REC 가격이 결국은 오를 거고 수요도 많아질 거고 일반 기업들도 이 REC를 사게 될 것인데 그럼 S&P가 떨어지더라도 수익은 어느 정도 보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프랑스 원전 문제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한동안 물가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하고 이러다 보면 또 S&P가 따라서 이게 또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제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최종적으로 저 담보에 대한 그 그러니까 담보해서 우리가 최소 원금 이상을 찾게 된다면 네 그러면 그 과정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거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원금에서 한 50억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제 돈 없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투자해서 실패해도 원금은 건졌다라는 게 되니까 뭐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비록 돈이 없어서 불편하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어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주식했으면 어차피 한 마이너스 35도 터졌지 않았을까. 주식 잘한다고 뭐 그러는 사람이 그러냐라고 하신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주식 투자를 그렇다 뭐 잘하진 않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보유했던 게 이 영신금속인데
지수가 뭐 3,300일 때 보유했다가 지금 2,500, 2,100까지 갔다가 2,500 정도까지 반등했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지수가 내렸지만 저는 이걸로 수익을 봤습니다. 잘 버텼다가. 이걸 뭐 딴 거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식이 비록 그랬지만 다른 이 투자 항상 그렇지만 뭐 무슨 일이든 좋은 쪽으로 좋은 계기로 만들면 됩니다. 부동산이 비록 저랬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계기로 만들까? 예, 계속 그걸 고민하고 만들어 가다 보면 제가 뭐 일부러 뭐 빚쟁이처럼 그런 예, 상태가 됐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돈이 걸린 일이라서 얼마나 짜증이 나시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그런 고통의 시간 항상 이 양은 비슷합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형평성이 맞춰질 겁니다. 난 이 부동산에서 한 3년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큰 수익을 낼 어떤 운이 들어올 거고 또 그런 자격도 있어. 실제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제가 투자 시점을 배분을 할 거고 이 나빴던 부분들을 만회를 하실 수 있게 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해오던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잡설이 많은데 그러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에이마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뭐 바이두랑 제휴하고 어쩌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어리석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결국 주가라는 게 매수할 사람이 있어서 만드는 건데 그때만 해도 뭐 중국하고 제휴하고 중국하고 드라마 만든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마이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66%를 얻어 터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빨리 끊었으면 되는데 이번에 뭐 영신금속을 빨리 이렇게 이제 전 몰라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더 끌었다간 여러분들께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자 판단을 해서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수익 낼 자격이 있는 거고 주가 내린다 회사가 좋아지니까 뭐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립을 하시고 또 이 수익이 온전히 나의 판단에 의해서 얻어진 거다라는 것과 저 친구 따라 하다 보니까 수익 난 거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해왔던 방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66%입니다. 몰라요. 그러고 싶 누구나 그러고 싶겠지만 또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죽고 말지. 예. 그래서 요 다음에 8종목을 투자를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걸 만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66% 만회했네.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33% 남은 걸로 원금을 찾으려면 2배가 올라야 됩니다. 2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이 8종목 투자를 통해서 200% 수익이 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만회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또 액트가 손실이네. 근데 A마이는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까 이 다른 종목 투자로 만회를 했고 액트는 보니까 회사가 흑자가 나네. 주주들 뭉쳐보자. 뭉쳐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의결권 받은 게 60%가 넘었습니다. 예. 이건 뭐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 이거 다 같이 사가지고 이게 안 되는 수치입니다. 주주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엑시트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17,000원까지 찍었으니까. 예. 결국은 뭐 어쨌든 우리가 이걸 시작을 해서 망할지도 몰랐던 회사가 그 시작을 하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주가가 뭐 오르고 내리고는 했지만 부채 다 갚고 10년 이상 이제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됐습니다. 요 손실이 결국은 더 좋은 일로 만들어졌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다가 뭐 잘못된다. 좋은 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삼성엠텍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경영을 하네? 뭐 이런 경영도 다 있나? 아니 회사가 뭐 자기 건가? 뭐 요런 부분에서 시작해 가지고 아유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 큰일 나겠네 하는 경각심은 좋습니다. 영신금속? 영신금속은 우리가 주주운동을 한 것보다 그 뭐 44대 27로 이겼습니다. 주총. 이걸 파행으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현 경영진이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뭡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근데 현 경영진이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겠네. 이겨놓고 내려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영신금속이 비록 이제 주가 변동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뭐 상공장 짓고 앞으로 뭐 매출 늘어나고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왜 여기서 끊느냐? 잘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영신금속이 10,000원을 갑니다. 목표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가서 끝! 예,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결국 여기서 누군가 피해자가 생깁니다. 피해자 생기든 말든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 에이, 우리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그럼 제가 여기서 끝 해버리면, 난 여기 뭐 한 20, 30% 수익 났는데 이걸로 만족하신 분들, 예, 만족하시고 나가시면 되고, 난 10,000원까지 볼 건데 10,000원 가서 팔았다. 이게 제 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고 10,000원까지 갖고 가서 3배를 먹었다. 이게 누가 만들어준 수익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드신 수익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러면 만에 하나 뭐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물을 타서 다시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그런 대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대응력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뭔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고 적어도 피해자가 어떤 경우든 나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 손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부분 요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팔고 이제 뭘 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신규 투자하는 거 협의 잘 해가지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걸릴 겁니다. 예.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사서 수익을 볼 수도 지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3개월 있다가 보니까 더 내려가 있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그냥 순리대로 해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태양광 물론 참여하셔서 고통받으신 분이 계시지만 앞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식 항상 문제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지금까지의 저런 시행착오들이 아닌 뭐 작전이 주가 조작 세력이 붙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주가 조작 세력이 붙어서 확 올라가서 옳다구나 하고 팔고 이런 거 아니고 어차피 거기도 피해자가 생기니까 회사 가치를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식으로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부동산도 어쨌든 해결이 될 거고 태양광도 좋을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제적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게 망상 반, 목표 반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인이 되셔서 좋은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마 그게 순리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